3번을 보시면은요. 자, 방금 했던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자, 거기다가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얘는 나온 이유가 뭡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가 무슨 식이라는 거죠? 좌우가 똑같은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fx를 구하는 거네요. a를 구하는 거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꼴이 딱 보이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한 나온 이유는 이 말의 의미가 x에 대한 항등식. 자, x에 대한 항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거죠. 항등식에 대한 풀이는 좌우가 똑같은 걸 이용하는 개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수치 대입하려고 그래요. x에다 a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형태가 보여. 하나가 숫자고 하나가 문자야. 그러면 무조건 두 가지 프로세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미분하죠. 두 번째 뭐 합니까? x에다가 a 대입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2016년도 수능 모의고사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평가 모의고사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나왔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공식처럼 완기하자 그랬죠. fx가 된다고 했었죠, 아까 전에. 그럼 얘는 4x-1 돼버리는 걸 알 수가 있고, x는 a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0 돼버리는 거 알겠죠? a부터 a까지 0 됩니다. 얘는 여기 a 집어넣으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2a 3, 1 마이너스가 되면 a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조건이 없네요. 답은 두 가지가 되네요. 그렇죠?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하여튼간 이 형태가 보이는 모든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두 가지로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계산 자체가 아까 했던 공식 그대로 나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공식이. 아까 똑같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죠?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실수변을 뺄게요. k 쓰는 건 똑같이 빼고 이런 거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시그마랑 동일하게 뭐가 똑같으면 시작과 끝이 동일하면 요것이 두 개가 같은 경우에만 얘는 합효수가 있다는 거죠. 시그마랑 동일하게 풉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기본이죠. 이렇게. 요것이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만약에 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2x 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그 다음에 3x dx라고 치면 알겠지만은 좀 시작 끝이 다르죠. 계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것을 가지고 평행이동식의 평행이동. 이 부분은 녹색 부분은 점이죠. 점이동이죠. 여기 시계 이동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넣으시겠죠. 아, 죄송. 마이너스 1만큼. 얘는 뭘로 바뀐다? 1부터 5까지로 바뀌죠. 다만 식은 그렇죠. 얘는 x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묶을 수 있다는 거고 뭐 크게 묶는 건 의미가 없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시그마랑 동일하게 시작하고 똑같을 때만 합하고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두 번째는 교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거 볼게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있어요. 근데 얘를 b부터 a까지로 바꿀게요. 시작과 끝을 바꾸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자, 증명하면은요, 얘는 그냥 fb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가로치고 fa 마이너스 fb의 전체 마이너스 x가 두 개가 같은 거 맞죠? 당연한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여기를 a부터 b까지라고 말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넓이가 a에서 b로 갈 적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이 부분에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인테그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되시죠? 적분이 원래 방향대로 가게 되면 플러스가 되지만 반대 방향 갈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요거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매우 중요한 공식을 할게요. 지금부터. 이걸 바탕으로. 자, 이번 공식을 바탕으로 자, 세 번째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세 번째 내용이 정말 잘 쓰이는 공식이죠.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계산할 적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c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S1과 S2를 더하면 RHS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A부터 C까지 가운데 A부터 C까지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라고 놓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C라는 값은 항상 A와 B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C의 위치는 자, C의 위치는 항상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C는 위치 관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dx를 얘기할 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쓰는 것이 이뻐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오른쪽에다가 C를 멀리 보내. 멀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7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값은 똑같아요. 자, 왜 그럽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니까 7부터 5까지는 마이너스 5부터 7까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테그랄 5부터 7까지 fx dx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C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녹색 부분이 S1 되겠죠. 그러니까 S1이에요. 그러면은 B부터 C까지가 S2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원래 빼야지 되는 거죠. 이것이 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S2 자체가 C부터 B까지가 자체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자체가 그냥 바로 이 마이너스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의 값은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가운데 있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에서. 자, 3번 살짝 잘 외워두시고 C의 위치는 관계없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랄까요? 지금 책에는 없는데요. 이걸 한번 합시다. 우함수, 비함수.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함수는 이런 느낌이죠. f-x가 fx랑 같을 때. 자, 첫 번째, 얘는 우함수에 대한 식이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런 식의 함수가, 우함수라고 치면, 잘 아시겠지만은, 얘를 a라고 놓고, 마이너스 a라고 놓으면, 얘는 요 넓이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할 때 얘는 2 곱하기 0부터 a까지 fx dx를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우함수. 자, 저번에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할게요. 두 번째는 기하함수인데요. 자, 두 번째는 f-x가 마이너스 fx, 즉 기하함수인 경우, 원점 대칭인 경우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의 함수가 된다고 쳤을 때 이것을 a,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칠게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의 값과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정적분은 x축 아래쪽은 음수가 되어버려요.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fx dx는요. 얘는 마이너스 s가 됩니다. s는 마이너스가 붙어져 버려요. 자, x축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는 s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마이너스 s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하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기본 공식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게 공식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우함수, 귀함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x축 위하고 x축 아래하고 있을 때 얘는 정적분과 넓이는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란 얘기죠, 적분하게 되면. 그런데 x축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정적분을 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산해보면 당연하게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음수 부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요. 적분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분이 곧 넓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x축 아래쪽에서는 넓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넓입니까? 마이너스 붙여지면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지만 적분값은 반대라는 거예요. 적분값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고, 얘는 주로 언제 씁니까? 라고 말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런 거죠. 딱 보자마자 대칭적인 점일 때는 아하, 기하함수는 전부 다 0 된다.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1을 바깥으로 빼면서 1을 또 곱해주는 거죠. 요렇게. 이게 문제 풀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볼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대칭하는 구조에서는 우함수, 기하함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안 그러면 다 계산해가지고 두 개를 더분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배로 걸린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는 목적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의 계산에 나와 있는 공식은 기본 공식이 나왔고요. 거기 플러스 나온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뭐랑 똑같아? b부터 a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여기다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a부터 c 플러스 c부터 a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추가한 게 우함수, 기함수.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까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우함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얘가 기함수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함수를 적분하잖아요. 그럼 기함수가 되나요?
그러면 기함수를 적분하잖아요. 얘는 우함수가 되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맞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틀리죠? 뭐에서 틀렸죠? 이거 틀렸죠, 이거.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얘는 F형은 0이어야 됩니다. 우함수 자체가 0,0을 지나야지만 얘는 적분할 때 기함수가 돼요. 안 그러면 기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0,0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다 되지만 이 부분만 주의합시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1 개념이 끝났고요. 두 번째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는.